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특히 그 검색 증강 생성, RAG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 데이터를 써서 LLM 답변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술인데 여기서도 환각 현상이 생긴다는 게 좀 흥미로웠어요. 네, 그렇죠. RAG가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지만 이 환각이라는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RAG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보면서 어떤 이슈가 있고 또 해결책은 뭔지 그걸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요.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 여러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어떤 지점에서 주로 문제가 생기고 또 영상에서 제시된 해결책들은 뭔지 한번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네,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면 역시 데이터 자체겠죠. 영상에서 데이터 공백이라는 표현이 나오던데요. 이게 그냥 정보가 없다 이런 뜻인가요? 단순히 정보가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요. 데이터가 좀 오래됐거나 아니면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 오래된 정보도 문제가 되는군요. 네, 예를 들어 오래된 회사 규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변을 생성하면 큰일 날 수 있겠죠. 영상에서도 그런 점을 지적했고요. 이게 바로 환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결국 주기적인 데이터 업데이트 이게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업데이트하고 또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죠. 데이터가 준비돼도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 청킹 단계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청킹, 큰 문서를 잘게 나누는 과정인데요. 네. 여기서 그 나누는 크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크기요? 어떻게 문제가 되죠? 이게 너무 크면 질문과 직접 관련 없는 정보까지 같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엉뚱한 답변의 재료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너무 작게 나누면 필요한 맥락 정보가 부족해져서 오히려 부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그럼 그 균형점을 잘 찾아야겠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영상에서도 데이터 특성, 예를 들어 기술 문서냐 아니면 FAQ냐 이런 거에 따라서 최적의 크기가 다르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계속 테스트하고 피드백 받아서 조정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 유용한 팁으로 청크변으로 핵심 키워드를 뽑아서 메타데이터로 쓰는 방법을 제안했죠. 키워드요?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키워드가 있으면 시스템이 청크 내용을 더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걸러내고 검색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키워드 활용, 좋은 방법이네요. 청킹 다음에는 임베딩, 문서를 벡터로 바꾸는 과정인데 여기서도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요? 네, 임베딩 단계에서도 그 맥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맥락이요? 예를 들어 파이썬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할 때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인지 아니면 동물인지 문맥에 따라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잘못 파악해서 엉뚱한 의미의 벡터 값으로 변환해버리면 나중에 검색할 때 완전히 잘못된 정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겉으로 보기엔 환각 현상처럼 보일 수 있고요. 정말 중요하네요. 맥락 파악. 네, 그래서 임베딩 전에 정확한 문맥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키워드 같은 부가 정보를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영상에서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 데이터만 쓰는 게 아니라 외부 웹 검색까지 같이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검색이 이야기도 나왔었죠. 네, 하이브리드 검색. 이것도 꽤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내부 정보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최신 정보가 필요할 때 특히 유용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시간 웹 검색 결과를 통합하면 답변의 품질을 확실히 높일 수 있죠. 특히 벡터 검색이랑 키워드 검색을 같이 쓰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하고요. 네. 근데 물론 검색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가져온 정보들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순위를 매기는 그 랭킹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랭킹이 중요하고 영상에서는 리랭크라는 개념도 언급됐어요. 리랭크요? 그건 뭔가요? 이건 이제 1차 검색 결과로 나온 문서들을 다시 한번 평가하는 거예요. LLM 같은 걸 이용해서 질문이랑 얼마나 관련성이 높은지 더 정밀하게 따져보고 순위를 재조정하는 거죠. 일종의 최종 검토 단계 같은 거군요. 그렇죠. 최종 품질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답변 정확도를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영상은 설명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사용자가 질문을 좀 애매하게 하면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프롬프트 문제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프롬프트의 질이 결과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래서 영상에서 제시된 해결책 중 하나는 사용자의 좀 모호한 질문을 AI 시스템 내부에서 더 명확하게 다듬어서 RAG 시스템에 넘겨주는 방식이었어요. 오, AI가 알아서 질문을 개선한다고요? 네, 또는 AI가 사용자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서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그런 상호작용 방식도 언급됐고요. 와, AI랑 대화하면서 질문을 구체화하는 거네요. 정말 똑똑해지는데요. 네, 훨씬 더 사용자 친화적이 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 답변 출처를 명확히 보여주는 투명성 문제랑 지속적인 개선의 중요성도 강조됐었죠. 네, 맞습니다. 출처 표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또 사용자가 직접 내용을 검증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정확성과 투명성 모두 잡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용자 피드백 루프인데요. 사용자들이 답변에 대해 평가한 걸 반영해서 시스템이 계속 학습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결국 RAG 시스템은 한번 구축하면 끝이 아니군요. 그렇죠. 영상에서도 강조했지만 이건 살아있는 시스템이에요. 데이터 업데이트, 사용자 피드백 반영 같은 지속적인 관리와 최적화가 계속 필요합니다. 오늘 RAG 시스템의 환각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여러 단계를 살펴봤네요. 데이터 품질부터 시작해서 청킹, 임베딩, 검색, 랭킹, 사용자 질문 처리, 그리고 지속적인 피드백까지. 정말 어느 하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신뢰할 수 있는 RAG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건 뭐랄까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꾸준히 관리하고 개선해야 하는 마라톤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RAG에서 문맥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과연 미래의 AI는 우리가 그냥 텍스트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도나 암묵적인 맥락까지 파악해서 소통할 수 있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